이번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법사위 탄핵 청문회 입장하다가 저쪽에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지금 허리랑 얼굴을 다쳐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진행해야죠? 고발장 써놨습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 두 분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의 성적은 정봉주 단독 질주, 2등 재선, 3등 3선, 4등 4선. 형편들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전현희 의원님은 김민석 후보보다는 형편은 좀 낫지만 지금 김명주 후보에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이 수준 이대로 끝내도 됩니까? 지도부 안에 진입만 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저보다 우리 선배님 반드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좋겠다. 김민석 의원님은 지금 4선인데 4, 5, 1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처럼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했단 말이야. 수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봉도사가 사실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초반에 꽤 고전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도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뭔가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갔다가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님 총괄 본부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예, 경선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나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탄핵의 준비도 해야 되고 검찰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집권 준비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집권 준비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총대를 매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험이나 준비나 대표님하고 호흡을 맞춘 거나 그거는 제가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봉도사한테도 여쭤봤어요. 우리 친하니까 꼭 1등 하려고? 그랬더니 꼭 그건 아니래요. 근데 꼭 1등 해야 되겠어? 아니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봤어요. 현재 후보님들 가운데 다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그런 단체전을 이렇게 리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성적표를 쭉 사람들이 확인했고 전략적 고민을 하겠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야 1등 못하면 국회의원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뭐하러 나가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8년 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대로 가잖아요. 뽕도사보다 더 짜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략적 판단, 하나는 미리 동정론 두 가지 생각하시고 미리 도와주시면 좋겠다. 미리 동정론. 근데 전현희 의원님은 김민석 의원 수석 만들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하셨어요. 아크로에서 사자우를 토하던 그 모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 계보입니다. 네. 우연히 이렇게 두 분만 나오게 됐는데 계보예요 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선배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두 분 짜고 나왔어요? 아니요. 우리 선배님은 수석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정말 이런 마음이고요. 저도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서 돌아온 투사. 오뚜기가 8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트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네 8입니다. 또 제가 법사위잖아요.
조기 종식하려면 탄핵을 시켜야 되잖아요. 법사위에서 이걸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자신 있다. 탄핵을 시키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예, 출마를 제가 했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하나만 좀 보탤게요.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 한번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상황이 되면 윤석열 정권 내에 남아있는 마지막 민주정부의 장관급 인사로서 반드시 부딪히고 주목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때까지 버티시면 좋겠다고. 아, 제가 그거를 정권 초 얘기하셨어요? 그때 윤석열 바뀔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간이 오고 주목받는 시기가 딱 온다. 전현익의 목소리와 존재가 반드시 부각받는 상황이 올 거니까 야. 버텼으면 좋겠다. 근데 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다부지게 가는 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제가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덕담 그만하세요 이제. 고민이 있고 좀 어려울 때는 선배님께 덕담 의논을 그만하세요, 드리거든요. 7070 누가 전화한 겁니까? 조태용 안보실장한테도 전화하고 주진우 전화하고 이번에 또 원희룡 전화도 네. 밝혀지고 핵심 실세들에게 그날 거의 동시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보니까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그 VIP가 김건희다. 김건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또 김건희가 황제 조사를 받았는데 앙타와네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루이 14세더라. 결론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 전화를 누가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줄기는 김건희로 갈 가능성이 결국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화를 하게 된 연유, 줄기, 시작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결국 이 정권이 자멸로 망할 거다, 내부대로 망할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한재 건의 국면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한동훈으로 김건희를 제압하게 되는 그들의 내분으로서 이한재건이요? 예, 이한재 건.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을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진짜 권력, 실세 권력, 김건희 쪽을 딱 잡고서 가야 된다. 기획을 하시는 브레인으로서 전략 이렇게 잡아야 되겠는데 그림이 쫙 그려졌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구부릴 거라고 봅니다. 그림 몰아붙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당대표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한동훈은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얘기했고 이원석은 법치를 어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특혜라고 그래놓고 했지. 지금 못 건드리면 그들이 인정한 블랙홀 아닙니까? 그리 몰아붙여야 한다. 모든 문제의 고리가 김건희 권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기를 때려야 결국 윤석열 정권 자멸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야망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파고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를 벌어진 텀을 공략한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다. 자, 가셔야 한다니까 이번 주말에 투표할 권리당원들에게 멘트 부탁드립니다. 법사위와 지도부를 동시에 하면서 법률과 헌법 위반을 찾아내고 그걸로 탄핵을 시키는 이 역할이 저희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표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길을 빨리 열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제가 올인해서 총대를 매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할 때 그 소입을 잘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